역사의 기억 속으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단순히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함께 재밌게 배워봅시다. 저와 함께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등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모두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몇몇 사람들이 평등하기 위해, 차별받지 않기 위해 투쟁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도 마찬가지였답니다. 특히 과거에는 신분제도가 존재하였으니 차별이 생기는 일은 일상이었죠. 하지만 이런 당연한 차별 속에서 불만을 갖고 투쟁한 조상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알아볼 사건은 말이죠, 훗날 조선 내에서 벌어진 여러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고 오랜 과거부터 존재해왔던 지긋지긋한 신분제도를 없애기 위한 농민들의 분계인 동학 농민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은 원래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1875년 조선의 배와 일본의 배가 충돌하는 사건인 운유 사건이 벌어지죠. 당시의 일본은 그 책임을 전부 조선에게 전가하며 조선의 항구를 개항하는 조건을 포함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1876년 결국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원래 닫았던 항구를 개항하기 시작하면서 조선의 물가는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조선은 지방 관리의 행포 때문에 농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었죠. 가뜩이나 힘든데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니 농민들의 원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결국 참을 만큼 참은 그들은 직접 맞서 싸워야겠다고 생각했죠.
당시 농민들 사이에서는 동학이라는 사상이 널리 퍼지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었던 그들에게 평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사상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학 사상은 그들의 봉기에 불을 지폈죠. 1894년 3월 21일 주도자 전봉주는 고부백산에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태를 접한 정부는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농민군은 황토제 승리에 이어 정읍, 흥덕, 고창 등 여러 지역에서 관군을 무찌르고 전주성을 점령했죠. 이제야 위협을 느낀 국가에서는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나라가 조선에 도착하자 텐진 조약에 의해 일본도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죠. 이를 통해 국가가 위험하다고 느낀 전봉주는 패전개혁을 실시한다는 전주화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하고 동학 농민군을 해산시킵니다. 동학 농민군의 해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내정 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그리고 조선 정부의 내정 개혁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고종을 감금하여 제1차 갑오 개혁을 강행하기도 했죠. 이러한 일본의 행태에 분노한 전봉주는 제2차 동학 농민운동을 일으킵니다. 1894년 9월 18일 삼례에서 집결하여 서울로 향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봉기가 일어나죠. 그들의 의지는 불탔지만 일본군의 화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수 주종자들이 처형당하면서 2차 동학 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됐습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계승되어 여러분이 아시는 3.1운동이 일어나는 등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비록 2차는 실패했지만 1차에서 그들이 원했던 패전개혁안을 얻어 어느 정도 신분차별에 대해서 해방이 되었죠. 그들의 정신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이 있기에 우리는 역사를 잊거나 단순히 옛날 이야기 취급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역사를 되새기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더 나은 선택을 해서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남기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역사의 기억 속으로 제작의 이정민, 연출기술의 이소은, 진행의 김대국이었습니다.